우리 거기 여기 최전방 화천 마연리? 응, 거기 마연리야. 근데 거기서 개울이 있어. 개울 하나를 건너면 초가집이 쫙 있었어, 몇 채가. 근데 거기서 이제 군인 가족들이 살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어머니께서 70년대 초에 직접 경험하신 경험담이고, 그리고 어머니 음성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좀 쉽게 갈 것 같아요. 때는 1970년 초 이제 군인이시던 아버지와 함께 화천에서 생활을 하실 때 이야기라고 하시는데요. 평생을 특수요원으로 이제 살아오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어머니는 신혼생활을 화천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의 장소가 되는 곳인데요. 그 근처에 마현리라는 곳에 이제 군인들이 사는 한 5채에서 6채 정도 되는 초가집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부모님 사시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그분들께 이유를 물어보니까 밤이면 막 쿵탕쿵탕하고 그 갯가에서 갯매물에서 막 빨래하는 소리도 나고 막 방망이 뛰대기는 빨래 방망이 뛰대기는 밤에? 밤에 막 뛰대기는 소리가 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군인 가족들이 남편이 못 나올 때가 있어. 이제 부대에서 뭐 하느냐고 이제 보초도 쓰고 당번 되고 그래야 되니까 당직하고 못 나오면 혼자 자면 막 그런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밖에를 못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쿵탁쿵탁 떠던 그 부엌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소뚜껑이 속 안에 들어가 있어. 솥 안으로 들어갔거든. 그 소뚜껑이. 그거는 이제 사람이 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집어넣을 수도 없어. 가마솥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뭐가 한 거다고 막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막 시끄럽대. 막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침에 가보면 소뚜껑이 똑바로 돼 있대 또. 어머머머머. 바로 꺼내져 있대. 그리고 막 장화신 거 초복초복 그런 소리도 나고 아주 진짜 완전히 머리가 삐뚤삐뚤 막 그 소리에 막 작 떠드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난다. 네, 녹음 내용에서처럼 이거는 그냥 저희 어머니의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세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두 군인 가족이었고 5가구에서 6가구 정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얘 신랑한테도 얘기를 하면 못 믿는 거야 이제. 뭐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신랑도 같이 자는데 막 그때도 막 저벅저벅 소리 막 이 장화에 물 집어넣어갖고 걷는 소리 저벅저벅하고 빨래터에서 막 빨래하는 소리 들리는 소리 막 주방에서 막 밥하는 소리 같은 식으로 막 그런 소리도 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 이주를 했어. 이쪽으로 다시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냇가를 건너왔어. 거기서 살질 못하고 한마다 그런 소리들이 한 사람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거의 막 그렇게 들리니까 그래갖고 다 건너왔어.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진짜 초가집인데 다 쓰러져가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그리고 접근산 밑에 골짜구냐.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 넘어가는 그 골짜구니 안에가 그런 게 있는 거야.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지어낸 이야기도 전설도 아닙니다. 그 들으신 녹음 내용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직접 경험을 하신 경험담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셨고 그 당시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마현리라는 작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제 마을을 떠나와서 부모님께 들려준 이야기들, 소뚜껑이 솥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빠져나와 있고, 물이 가득 찬 장화를 신고 걸어다니는 소리하며 사람 소리가 아닌 그런 목소리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까지, 세상에는 정말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담들을 들으면 하루하루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이라면 이런 말 기본일 겁니다. 여우에게 홀렸다라든지 귀신에게 홀렸다라든지 이런 말. 그런데 직접 여우나 귀신에게 홀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사연은 제 부모님께서 73년도에 화천에 잠깐 계실 때 그때 경험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진행은 녹음된 부모님 음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경험하신 기묘한 경험담,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신혼 때 이제 거기 화천 마연이라는 데야. 거기 사는데 그러면은 집들이 많지가 않아.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를 얻어 새는데 한 문간방이 이렇게 시골집 그 한쪽 붙어 있는 문간방이 있어. 거기서 새를 내는데 부엌 주방이 걸쳐서 방으로 들어가. 근데 주방에 문도 안 달렸어. 문도 주방 문이 없어. 그래갖고 하루는 겨울에 불을 막 떼는데 아궁이에다 불을 막 떼고 있는데 뒤에 시커먼 게 와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뒤에 뭔가가 있어. 근데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다 보니까 그 문이 안 달렸으니까 그 문자리에 떡떡은 진짜 황소만한 새파도가 한 마리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기겁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 개가 어디서 왔나고 불 떼던 그 꼬챙이로 그 나무 불 떼는 그 나무에 불 붙은 걸로 하나 끄집어내서 쫓았어. 막 쫓았는데 이게 안 가. 뒤에 한 발자국 물러났다는 다시 오고, 한 발자국 물러났다는 다시 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불을 들고 막 쫓아갔어. 그거 갔더니 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올라가서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쫓고 내려와서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이제 방문을 닫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왔어.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겨울이라서 깜깜해. 이제 6시만 돼도 깜깜해. 근데 무서워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여기 쇠바트가 없는데 누 집에서 쇠바트를 그렇게 큰 거 키우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안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었대. 그게 늑대래. 글쎄 늑대가 이제 엄마가 불을 안 피고 아마 있었으면 늑대한테 물려갔을 거야. 쇠바트 같은 늑대가 이따만 게 나와서 안 도망가. 불로 이렇게 큰 횃불을 이렇게 장작에 붙은 불을 들고 이렇게 쫓아도 안 도망가. 근데 그래갖고 했더니 아저씨가 천만 다행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 뒤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가 뒤에 공동묘지인데 거기 그 산 바로 올라가서 공동묘지래. 사람들 묻고 그 여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여우골이었대.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여우들이 많았어. 그래갖고 여우는 그게 얼마나 무섭냐. 그 여우골에서 늑대가 나왔으니까. 거기는 좀 외딴 데거든. 외다른 집인데 그렇게 늑대가 나온 거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발자국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거기 나중에 그 진아저씨들은 이렇게
늑대가 왔다가 산으로 올라간 거라고 그래. 개 같으면 집으로 가잖아. 예. 산으로 올라간 거 옛날에 그걸 산에 여기 있는 공동묘지에 여우도 있다고 그래. 그래서는 그 늑대가 여기 자주 내려온대. 그래서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그러잖아. 아유, 그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늑대라고. 근데 참 아줌마 겁대가리 줬다고. 어떻게 부지게 갖고 쑤시냐고. 부찌개가 아니라 불, 장작불, 나무에 붙은 거, 그래가지고. 칼 갈다는 거, 그거 빼가지고. 겁없대게 세대가 없다. 그때 그 몇 년 전이면 73년도 겨울 얘기야. 같이 근무하던 이제 전우가 있는데, 선배야. 6.25 때도 이제 그 참전하고 선배인데, 동네 와서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저 어여쁜 여자가 사서 꼬시더래. 그래서 뭐 이제 장구도 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꼬셔서 가서 그 여자하고 같이 밤새 술 먹고 놀았다는 거에서 이제 거기서 같이 술도 치고 흥겹게 놀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무덤이더래. 그래서 막 처음에 큰 기와집이 좋은 집에서 그냥 좋은 음식에다 먹고 막 장구 치고 그 이쁜 여자하고 같이 놀고 이제 지냈는데 그걸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무덤이더라 이거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고개를 다시 안 넘어다녔대. 근데 어떤 얘기 그 여자 귀신한테 홀려고 밤새도록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놀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무덤. 사방거리가 사방거리가 뭐 그 거기에 그 할 고개 그 고개 거기 가시덤불 쪽이 그러잖아. 막 그래 막 가시덤불 고개가 막 가시덤불에 다 그때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왔대잖아. 뭐 이름 모르는 무덤에도 있더라는 거. 그 아가씨 젊은 사람이 젊은 이쁜 여자가 홀려가지고 자꾸 놀다 가라고 그래서 큰 기와집 같은 좋은 집에 있어서 가서 거기서 술 먹고 밤새도록 놀고서 아침에 이제 술 깨서 눈 떠보니까 무덤이 있더래죠. 그래 기겁을 하고 사람이 그 양반 얘기가 웃겨. 근데 너도 이제 젊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방거리 술집 그런 데 다니면서 술 먹지 말어. 그리고 늦게 오다 보면 거기 너도 뭐 그런 수가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먹으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뭐. 더군다나 거기 호시청도 있는데 무서워서 그래. 그래 아주 그 양반 참. 부모님의 화천 사방거리 여우고개 경험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화천 사방거리라는 곳이 그냥 골짜기더라고요. 저도 뭐 거긴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도깨비처럼 그냥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참 희한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다면 그건 환시도 착각도 환청도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호랑이에게 죽은 영혼을 창기라고 하잖아요. 창기는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호랑이에게 죽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런 창기와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께 떨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강원도 화천에서 실제 경험하신 이야기고요. 실제 경험은 부모님 경험담을 제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화천 상서면 봉오리 대성산 호식총이 있던 마을의 창기 이야기 지금부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 화천에서 사실 때 그 마을과 주변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윗마을은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도깨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 현역 군인과 가족들이 모두 부모님 사는 마을로 이사를 왔었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 넘어 다니는 고개에선 여자 귀신에게 홀려서 그 파헤쳐진 무덤 안에서 잠을 잔 사람이 여럿이고, 이때 여자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모두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아주 고급진 술과 안주를 그 여자와
밤새도록 같이 먹었다 였었죠. 그런데 이번엔 호랑이.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서 신월동에 무슨 동이야. 근데 거기 그 얼음골이라는 데에서 얼음 그 앞에 절벽 바위에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어서 그 이제 하지 말라고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뜨뜻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항아리 엎어놓고 문창호지로다가 이렇게 여자 치마하고 이렇게 저고리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호랑이 사람 잡아먹고 그 머리만 남겨 다 먹어서 그 머리를 항아리 넣어서 전설이 아니야. 그건 있어. 아주 그런 얘기도 있어. 화천 상서면 봉오리 대성산에 화전민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엔 호식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수히 많은. 호식총이 뭐냐고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머리는 남겨둔다네요. 그러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묻어줘야 하는데 머리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선 시신을 수습하면서 뼈만 남은 다른 부분을 화장하고 그 머리랑 같이 항아리에 넣은 뒤 호식장이라는 걸 치르는데, 이때 호식장을 치르거나 호식총을 만드는 이유는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창기가 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호식총은 지금도 강원도 쪽에만 200기 가깝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호식총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선 머리도 같이 화장을 한 뒤에 재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고 그걸 다시 돌로 쌓고, 어느 마을에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만 재로 만들어서 같이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항아리에 돌을 쌓아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말할 땐 호식총이라고 부르는 건 같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사셨던 그 마을에서는 머리는 화장을 하지 않고 뼈만 남은 몸만 화장한 뒤에 항아리에 담아서, 그리고 주변에 돌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항아리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셨는데, 돌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는데 부르긴 호식총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아버지께서 근무를 하실 때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현이도 매한가지야. 그 검문소가 없어졌고 세면 바닥만 이래 있어. 그 마현이 들어간다. 그게 거기 뭐냐면 초소가 아줌마들이 나물 뜯으러 내려보니까 뭐 겨울에 덜그럭덜그럭 애미가 이렇게 지고선 새끼들이 까져 잡아먹더라는 거야. 그래 내려와가지고 놓으려고 나물 바가지 다시 뛰어내려와서 헌병초소에서 얘기하니까 헌병들이 그냥 칼빈 소총 들고 쫓아올라더니 쐈는데 선불 맞았겠지. 나중에 그런데 며칠 후에 호랑이가 와갖고 보초스는 헌병을 물어갔다는 거야. 그래갖고서 거기 헌병 초소 있는 자리가 보면 이렇게 세면으로 한 자리가 있어. 그 사방거리에서 마현이 들어가는데 거진 다 가가지고 그 카보머리에 그게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우리 애들한테 겪은 거는 아침에 내가 이렇게 침상 밑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똥오줌 가지고 갓버려서 마시고 그러는데 얼마 때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내가 개를 라면 먹으면서도 이렇게 뒤지고 누웠던 거다. 보초가 이랬는데 보니까 그 앞산에 그 산 속이니까 그게 접근산 골짜기야. 그 큰 선원 밑인데 붉은 불이 그냥 거기 딱 돼 있어서 이걸 내려다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건 그 사람만 보면 그 이제 여름에 왔다 갔다 이제 순서도 본모양이야 거기. 그 눈이 확한데. 그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그냥 소뚜껑 같이 굵직해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 난다면 영해 거주자들 5시 이후에는 겨울에 5시 이후에는 부대 못 있게 전부 퇴근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군인가 또 아주 뭐 좋다 그랬지. 5시 하면 다 퇴근해 버리니까. 근데 요놈 시끼리 퇴근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방거리에서 술 먹으면 들어간다고. 사방거리에서.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진짜야. 벌써 4시 반이면 퇴근. 그래갖고 집에 오면 5시. 깊은 산소에 깜깜해져서가 아니라. 깊은 산소에 5시만 되면 캄캄해. 그러니까 호랑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 퇴근해라 그래갖고 나도 그냥 뭐 4시 반만 되면 집에 와버렸어. 그런데 바로 그 접근산 밑에 거기야. 그게 마현이야. 그 걔가 그거 보고 오줌 따고 쭉 가버린 거야. 군인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초소를 없앤 것도 있는 걸 보면 그때 호랑이가 주는 공포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창귀가 붙었다는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바위 그게 보면 바위 정사고 소나무 있는 데고 던져놨어.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머리 그게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가다 보면 몇 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랑 노인네들이 그때는 그렇게 호랑이가 많았대. 잔치에다가도 물어가고 그랬대. 근데 그 먹고 나면 그거를 꼭 머리를 거기다 올려놓는데. 그래갖고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엄마 살 때만 해도 그게 있어. 항아리들이 이렇게. 가면서 항아리들이 이렇게 엎어놓은 데가 있어. 그 당시에도 우리 살 때도 그래갖고 항아리를 거기서 머리를 꼭 남겨놓는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근데 그걸 가서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노인네들이 그걸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은 대성산 올라가고 일로 가면 말고기로 넘어오는 산거리 있는데 거기부터 못 가갖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쳐. 거기에 저 음침에 밤나무가 하는데 그것도 여자가 또 몸에서 자살해가지고 마을 바깥쪽 개울이 흐르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몸도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폐가에서 산 건데 그런 참변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죽고 호랑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잡아먹은 사람들을 집 앞에 있는 개울 그 바위 위에 보란듯이 머리만 덩그러니 놓아두고 그러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아주머니 한 분만 살았는데 그래서 미쳐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 아주머니도 결국 마을에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전부터 이제 힘들어서 마을로 들어온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외지인이 보이면 절대 그 집에선 살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땐 모두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경고하는 거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 뒤 마을에서도 그 집을 부시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말이죠. 거기 갈 때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우는 소리라든지 미친 듯이 웃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그 폐가 앞에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이 죄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던지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던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죽었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 마을에선 무당 불러 굿도 하고 스님을 불러서 뭣도 하고 부모님도 그쪽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무당이랑 스님이 뭐 하는 건가 하고 구경을 하신 거고 어쨌든 그 마을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마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깨비도 여자 귀신도 호식총도 모두 그 마을과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화천 대성산 호식총 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창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호랑이에게 먹히게 만든다. 그리고 창기가 되는 걸 막고자 만든 호식총엔 혹시나 창기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벌초도 하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었다고 하니 그만큼 옛사람들에겐 호랑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겠죠.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이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